안녕하세요. 네, 팅커캐드를 강의하고 있는 다은쌤입니다. 우선은 오늘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팅커캐드를 한 번쯤은 해봤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메인 창을 띄워놨는데 아마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이 보이는 화면과 같이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이 팅커캐드의 장점이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인터넷상에 자동 저장이 된다는 게 이 팅커캐드의 장점인데 보시면 제가 그동안 막 만든 이것저것 파일들이 쭉 자동으로 알아서 저장되어 있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동 저장이 되기 때문에 내가 굳이 오늘 여기 집에서 만든 팅커캐드에서 만든 파일을 집에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장소에 이동을 해서 팅커캐드에 로그인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 팅커캐드에 보시면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팅커디스라는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팅커디스를 누르게 되면은 이전에 작업하고 있었던 화면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미처 완성하지 못했던 모델링 작업을 이어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밖에 이 메인 화면에서도 몇 가지의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이 톱니바퀴 요거를 누르게 되면은 네, 듀플리케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만들어 놨던 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좀 더 내가 다시 작업을 하려고 할 때 기존 파일은 가만히 두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복사해서 얘가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용해서 다시 만들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이 조금 로딩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울타리를 나타났네요. 울타리를 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팅커디스를 들어가게 되면은 네, 울타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팅커캐드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이용해서 복사 붙이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제가 하나를 복사를 해서 울타리를 하나를 더 만들었는데요. 얘가 이 파일 상에서 복사 붙이기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이거 전체를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C를 할게요. 복사를 한 거죠. 복사. 그래서 여기서 붙이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붙이기를 하는 게 아니라 메인에 나가서 다른 모델링 작업을 들어가서 붙이기를 해 보면은 네, 여기서 붙이기를 하면은 이상한 게 하나 더 딸려오긴 했지만 네, 이런 식으로 다른 파일에서 작업한 거를 복사해서 이렇게 복사 붙이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팅커캐드 같은 경우에는 한 아이디를 가지고 동시 로그인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자 모델링을 하게 되면 여기 각각의 파일들이 생깁니다. 이 각각의 접속한 사람만큼의 각각의 파일이 생기는데 이 각각의 파일들을 서로 복사 붙이기를 해서 가져와서 하나의 모델링 작업을 같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일단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퀴즈를 하나 낼게요. 퀴즈는 뭐냐면 지금 제가 보여주는 화면을 보시고 연상되는 단어를 네, 여기 채팅방에 쳐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미리 이 팅커캐드만을 이용해서 기본 도형만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놨는데요. 이걸 보시고 혹시 연상되는 단어가 있으시면 네, 30일은 네, 특정 회사 아이스크림 회사인 것 같고요. 자, 뭐가 있을까요?
네. 보면 표정을 봐주세요. 얘는 웃고 있고요. 얘는 좀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제가 너무 모델링을 못했나요? 쉬울 줄 알았는데. 바닐라? 아니요, 아이스크림에 집중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앞에 두 명은 아이스크림이 하얘요. 하얗고, 뒤에는 색깔이 구려요. 구리고, 맨 끝에 있는 친구는 먹은 게 아닌 것 같죠? 이거, 어떤 속담인데, 네, 제가 너무 어렵게 만들었나봐요. 유통기한을 지난 아이스크림을 먹은 후, 이게 너무 어려웠군요. 구린 아이스크림, 제가 아이스크림을 잘못 택한 것 같아요. 이게 힌트를 더 드릴게요. 맨 마지막 친구는 뱉는 게 맞아요. 뱉는 게 맞는데, 앞에 친구는 삼켜요. 앞에 친구는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고 있고, 뒤에 친구는 아이스크림을, 네, 뱉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이걸로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정답은 사실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를 표현을 한 거예요. 제가 잘못했네요. 그래서, 원래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정도는 맞아요. 감탄고통 라고. 네. 그리고 그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인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제가 이 친구들을 4명을 쪼로록 하나 둘 셋 4명을 했잖아요. 이게 힌트였거든요. 사실 사자성어를 답으로 말씀해 주시길 바라는 저의 힌트인데 제가 잘못한 것 같네요. 너무 난이도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난이도의 실패로 조금 기가 죽지만 감탄하고 토한다. 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띵커캐드를 활용해서 띵커캐드를 활용한 어떤 모델링 활동을 하면 좋을지 아이디어를 먼저 드리고 수업을 시작할게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거 두 번째, 띵커캐드를 이용한 모델링 활동 두 번째, 네, 3D 프린터 사용하지 않고 모델링만으로 해서 모델링으로 말해요 라고 일단 제목은 정했어요. 저는 물론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거예요. 가족 오락관에 네, 몇 대 몇 하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거기서 되게 많이 했던 게임이에요. 모델링으로 말해요. 그 몸으로 말해요죠. 원래 게임 명칭은. 그래서 말을 하지 않고 막 몸짓 발짓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였는데 그거를 좀 응용해서 이제 모델링으로 말하는 어떤 미션을 학생들과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건데요. 그래서 난이도는 이전에 닭 만들기보다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담아야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팅커캐드를 어느 정도 기본은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고 활동은 인원수가 적으면 개인이 활동해도 될 것 같고 아니면 뭐 그룹으로 활동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좀 준비를 하셔야겠죠. 저와 같이 이렇게 난이도 조절에 실패를 하면 너무 맞히는 사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예 속담으로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식으로 속담으로 어린 친구들 위한 속담을 준비해도 되고 아니면 각주국어이라고 해서 사자성어를 조금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한테는 사자성어를 줘도 되지 않을까. 뭐 이거는 선생님들의 생각으로 어쨌든 그 난이도를 좀 생각을 해서 문제를 준비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학생들이 알아서 그 모델링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주어진 선생님이 준 문제에 대해서. 그 대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문자를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자라든가 숫자라든가 글자 같은 표현을 하면은 그건 모델링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글자로 말한 게 돼버리니까 문자, 숫자를 표현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델링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선생님이 주어진 문제를 표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각
팀에서 뭐 한 명이 간단하게 나와서 뭐 간단하게 힌트만 주는 거죠. 답은 알려주지 않고 뭐 너무 학생들이 잘 못 맞힌다. 저처럼 잘 못 맞히면 힌트를 조금 주면서 하게 되면은 이거를 맞힌 그룹 말고 다른 학생들이 네, 정답을 외쳐서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걸 표현을 했는지 진행하는 식으로. 당연히 이거는 자신의 팀에서는 이제 맞추면 안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모델링으로 말해요. 라는 활동을 학교에서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국어, 한자 이런 거로 연관 지어서 속담 같은 거 표현하는 활동으로 모델링이랑 같이 해도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모델링만을 이용한 활동으로 두 번째 아이디어를 제안해 드렸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는 난이도가 실패해서 감탄고토가 어려웠군요. 아이스크림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에 너무 집중을 하셔서 다음부터는 네, 그래서 일단은 그쵸, 그림 퀴즈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죠. 그 대신 실제로 이거는 안 해봤어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해보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비슷하게 이제 몸으로 말해요 이런 게임은 비슷하게 몇 번 해봤거든요. 제가 이제 레크레이션 같은 것도 가끔 했었는데 그런 거 하면 애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요. 자기가 또 문제를 출제하는 입장이 되기도 하고 자기가 문제를 맞춰보는 입장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과 이 모델링 가지고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가장 메인으로 설명드릴 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메인으로 설명드릴 거는 일단 키보드와 그 다음에 단축키, 마우스 요거를 가장 많이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마우스 사용법은 다 아실 거예요. 오른쪽으로 회전하고 그 다음에 스크롤로 확대 축소하고 그 다음에 스크롤을 버튼처럼 누른 상태로 시점을 이동하는 거. 요게 마우스의 기본인데 키보드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좋은 단축키들을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도형이 많다 보면은 학생들이 특히 확대를 잘 안 해요. 자기 얼굴이 모니터에 가까이 가서 확대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럴 때 도형 누르고요. 키보드의 F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그 도형의 포커싱이 되게 됩니다. 키보드 도형을 누르고 키보드의 F를 누르게 되면 네, 그 도형으로 뷰가 딱 확대돼서 네, F 누르게 되면 포커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를 불러와는 게 여기 첫 번째 눌러서 니은자 자를 눌러서 불러올 수도 있지만 네, R을 눌러서 키보드에 R을 누르면 자연스럽게 자가 나타납니다. R이요, R. 키보드에 R을 누르면 자연스럽게 자가 나타납니다. 네. 제가 질문을 좀 늦게 봤어요. 이게 제가 말하는 거랑 반응하고 선생님들이 듣는 거랑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질문이 올리는 거랑 약간 시간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질문은 F는 포커스고 R은 룰러입니다. 룰러. R은 룰러고요. 한 조에 애들이 4명인 경우에는 네, 그쵸. 하나의 모델링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내실 때 너무 또 쉬운 걸 내버리시면 아이들이 모델링 할 게 없어도 문제가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4명이 조금 많을 것 같기는 한데 그거는 선생님 재량이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게 편한지 네, 특히 저는 소수로 수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처럼 이제 한 반에 20명이 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그거는 선생님 네. 역시 시간차로 채만 선생님이 글을 올리시고 계셔서
채관 선생님 다 됐나요? 진행해도 될까요? 진행해도 된다는 답글이 올라오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차 공격으로 인해서 지금 약간 중단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다시 할게요. R을 누르게 되면 네, 자가 나옵니다. 키보드에 R이요. 그러면 자를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키보드에 W를 누르게 되면은 이 워크 플랜이 나오거든요. 워크 플랜도 역시 지금 보시는 요 첫 번째 눌러서 헬퍼에서 워크 플랜을 눌러서 가져오셔도 되는데, 아니면은 W를 눌러서 워크 플랜을 가져올 수도 있죠. 이 워크 플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저 초록색 지붕을 제가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동을 해서 초록색 지붕을 이 빨간색에 올릴 수도 있지만, 워크 플랜을 누른 상태에서 이 빨간색 면을 누른 상태에서 바로 지붕을 가져오게 되면은 네, 여기에 같은 높이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붙게 됩니다. 이게 워크 플랜 W 단축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Shift 키가 가장 기능이 많아요. Shift 키가 가장 기능이 많은데, 첫 번째는 도형을 크기 변환을 할 때, Shift 키를 누를 때는 1:1 비율을 유지해서 크기가 변하고, Shift 키를 누르지 않을 때는 좌우 길이가 마구마구 마음대로 변합니다. Shift 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Shift 키를 누르면 1:1 크기가 유지되면서 변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한 꼭지점, 왼쪽 위에 꼭지점이 지금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크기가 변해요. 근데 Shift와 Alt키를 같이 누르게 되면은 1:1 비율을 유지하면서 도형의 중심에서 크기가 커집니다. Shift키와 Alt키를 같이 누른 상태에서 크기를 변하면 가운데 중심을 유지한 채로 크기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크기 키울 때 Shift를 누르고 크기 키울 때, 그리고 Shift하고 Alt키를 함께 눌러서 크기를 키울 때 조금씩 다릅니다. 요 다른 기능 있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Shift 키가 지금 이 도형을 움직이실 때 마우스로 움직이면은 위아래 다 자유롭게 이동이 될 겁니다. 근데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도형을 움직이게 되면은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도형을 움직이게 되면은 도형이 가로 또는 세로로 그 직선 거리를 유지한 채로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Shift 키를 누르지 않으면 도형이 마구잡이로 움직이지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도형을 이동하게 되면은 네, 그 직선상에서 세로나 가로로만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우스를 이용해서 도형을 움직일 수도 있지만, 사실 키보드에 방향키를 눌러서도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키보드 같은 경우에요,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은 좌우 길이밖에 안 바뀌어요. 좌우 길이. 이 방향키의 하나는 1mm가 움직이는데, 그 1mm 움직이는 거는 여기 그리드를 열어서 네, 제가 지금 5로 바꿨습니다. 5로 바꾸면은 한 번 누를 때마다 5mm씩 움직이게 됩니다. 키보드. 여기서는 위로, 방향이 세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데요.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방향키를 누르시면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방향키를 움직이시면 도형이 위아래로, 그래서 도형을 공중에서도 좌우로 움직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방향키를 눌러서 다시 내릴 수도 있죠. 그리고 아까 설명을 또 안 드렸네요. 이렇게 도형이 공중에 떠 있을 때 키보드의 D를 누르시게 되면 도형이 바닥에 붙습니다. 다시 도형이
공중에 떠 있을 때 키보드의 D를 누르시게 되면 네, 기준 바닥으로 도형이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도형 지우는 거는 딜리트랑 백스페이스, 키보드에 딜리트랑 백스페이스인 거는 이미 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도형에서 아니지, 띵커캐드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그룹 만드는 거, 이 원형을 하나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이 지금 보시면 이 애벌레를 할 때 마우스로 드래그한 상태에서 여기 그룹 버튼을 눌러도 되고요. 또는 컨트롤 G, 컨트롤 G가 그룹입니다. 컨트롤 G. 아마 이 컨트롤 G 같은 경우에도 뭐 파워포인트나 일러스트나에서 많이 사용이 돼서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그룹 해제할 때는 컨트롤 시프트 G, 컨트롤 시프트 G를 하면 그룹이 또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룹을 만들 때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 역시도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도형을 선택하게 되면은 그렇게 선택된 도형만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선택된 도형만 컨트롤 G를 해서 그룹으로 묶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4개만 제가 Shift 키를 눌러서 선택을 해서 그룹이 요 4개만 돼버렸습니다. 지금 이거 역시도 컨트롤 시프트 G를 하면 그룹이 해제가 되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데 이 컨트롤 C, 컨트롤 V는 사실 많이 쓰실 거예요. 근데 지금 보이시나요? 이 제가 컨트롤 C를 해서 컨트롤 V를 하면 이 기본 복사한 도형에서 좀 옆으로 가서 반만큼 옆으로 가서 도형이 붙어요. 다시 도형을 컨트롤 C를 누르고 컨트롤 V를 누르면 이렇게 옆으로 가서 붙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도형을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D를 누르면요. 똑같은 도형이 똑같은 자리에 하나 더 복사가 됩니다. 지금 이게 왜 중요하면 이따가 제가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 하나 더 있죠. 그러니까 도형을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D를 누르게 되면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도형이 똑같은 자리에 복사가 하나 더 됩니다. 네. 이 컨트롤 D는 제가 뒤에 더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로 제일 가장 많이 쓰이는 팅커캐드를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기본적인 단축키 마우스 사용법이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기본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약간의 네. 채만쌤 질문이 있으신가요? 초등학생이 가장 많이 쓰는 단축키는 컨트롤 C, 컨트롤 V인 것 같던데요. 그쵸. 아무래도 학생들은 단축키보다는 아이콘에 익숙해서 저도 수업을 할 때 단축키 사용은 굳이 알려주지는 않아요. 지금 여기서 알려드리는 이유는 지금은 이제 선생님 여기 이제 배우는 분들께서 팅커캐드를 좀 더 정말 모델링 할 때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은 확실히 좀 필요한 기능들은 아이콘 찾는 것보다는 단축키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고 단축키 한 번만 쭉 훑어달라고요? 컨트롤 D랑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일단은 도형이 있을 때 F 도형을 누른 상태에서
F를 누르게 되면은 도형으로 뷰가 확대가 됩니다. 이게 하나 F 있고요. 그 다음에 도형이 공중에 있었을 때 이렇게 기준 평면보다 위에 올라갔을 때 도형을 누른 상태에서 D를 누르게 되면은 네, 바닥에 도형이 붙습니다. 네. 그 다음에 R, 자를 사용할 수 있는 R이 있고요. 그 다음에 W, 워크 플랜을 불러올 수 있는 W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형을 여러 개를 복사 붙이기 할 수 있는 Ctrl C, V. 이거는 많이들 아시죠? 그 다음에 도형을 드래그를 이용해서 선택한 다음에 Ctrl G를 하게 되면 그룹이 돼버리죠. Ctrl G. 그 다음에 반대로 그룹을 해제할 때는 Ctrl Shift G를 누르게 되면은 도형이 다시 그룹이 네. 그리고 도형이 이렇게 여러 도형이 있을 때 물론 마우스에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내가 원하는 도형만 선택을 해서 Ctrl G를 누르게 되면은 네, 선택한 도형만 그룹이 되게 됩니다. 역시 Ctrl Shift G를 이용해서 크기를 변할 때 그냥 변하면 좌우 길이가 마음대로 변하지만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변하면 1:1 비율을 유지한 채로 변하고 거기에다가 Alt 키까지 누른 상태로 하면 도형의 중심, 위치가 고정된 상태에서 도형의 크기가 변합니다. Shift 키를 눌렀을 때 그리고 Shift와 Alt 키를 같이 눌렀을 때 크기 변화 조금씩 기능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도형을 이동할 때도 마우스로 그냥 이동하게 되면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만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도형을 이동하게 되면은 도형이 그 직선상에 원래 있었던 직선상의 위치에서 직선상으로만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Ctrl D인데요. Ctrl D 같은 경우에는 Ctrl C 하고 Ctrl V를 누르게 되면 그 복사 붙이기 한 도형이 약간 원래 있던 도형보다 옆으로 비껴나가서 하나가 만들어져요. Ctrl C, Ctrl V를 하게 되면. 하지만 여기서 Ctrl C가 아니라 Ctrl D 한 번만 누르시면 같은 도형이 같은 자리에 복사가 됩니다. 네. 송영균 디자이너님이 알려달라고 해놓고서 퇴장하고 입장하시고 네, 일단은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제가 팅커캐드를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팅커캐드에서 또 필요한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정렬입니다. 정렬. 그래서 제가 예시로 하나 아까 보셨던 잠깐 나왔던 꽃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뭐 따라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아무거나 만드셔도 돼요. 이거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단은 예를 들어서 네. 자, 지금 이게 꽃잎 하나가 될 거예요. 노란색 꽃잎 하나가 될 건데 지금 제가 이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꽃잎을 Ctrl C, Ctrl V를 하게 되면은 네, 이렇게 꽃잎이 2개가 됐습니다. 이 도형을 정렬을 할 때 어떻게 진행하면 되냐면요. 정렬을 하고 싶은 도형을 드래그를 이용해서 선택을 해도 되고 아니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선택을 해도 됩니다. 어쨌든 정렬을 하고 싶은 도형들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위에 보면은 Adjust라고 있어요. 여기 밑에 Align이라고 있습니다. 이 Align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검정색 닷 이게 나오죠? 이게 바로 정렬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하면 아예 겹쳐버리겠죠? 그래서 정렬하는 방법은 정렬하고 싶은 도형을 선택해서 네, Align을 불러오시면 되고요.
통신 상태가 네,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가로 간격, 세로 간격 동일하게 해드릴게요. 통신 상태가 네, 왜 안 좋을까요? 네, 다시 자, 이렇게 두 개의 도형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도형을 선택을 하셔서 얼라인을 누르셔서 네, 여기 가운데를 하시면 정렬이 되고요. 여기서 지금 제가 이 두 개의 꽃잎을 이용해서 꽃을 만들 건데요. 이 꽃을 만들기 전에 제가 이 두 개를 일단 그룹을 먼저 생성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 두 개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아까 설명드린 컨트롤 D 이 도형을 누르신 상태에서 컨트롤 D를 한번 눌렀어요. 그러면 똑같은 도형이 똑같은 자리에 지금 복사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방향을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지금 요 도형 있죠? 요 조금 각도를 돌린 요 도형을 다시 누르고 컨트롤 D를 누르면 이 컨트롤 D는 모양까지 뿐만 아니라 이전에 했던 행동까지 똑같이 복사가 돼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규칙적인 꽃잎이 만들어졌어요. 이해하셨나요? 다시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그리고 너무 편해서 저도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는데 자, 일단 하나의 꽃잎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꽃잎을 하나 만들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하나를 더 만들었습니다. 위치가 좀 틀어진 것 같으니까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어드저스트에 얼라인을 불러와서 네, 이미 맞춰졌네요. 만들고 그리고 이 두 개를 그룹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하나 컨트롤 D를 눌러서 제자리에 복사를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를 회전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도형을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를 누르면 도형뿐만 아니라 이전에 제가 했던 행동까지 복사가 돼서 네, 이렇게 꽃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거 각자 움직이지만 그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제가 일단 얘도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사이즈를 너무 크니까 줄이고요. 가운데 비어 있으니까 좀 심심하네요. 그래서 네, 제가 가운데에 해바라기처럼 보이게 검정색을 넣어줄 것 같은데 얘가 혼자 너무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두 개를 선택해서 얼라인을 해서 가운데 정렬, 위치를 가운데로 맞추겠습니다. 그러면 네, 꽃이 얘도 역시 그룹을 만들게요. 그룹을 만들 때 색깔이 하나로 통일되는 거는 컬러에서 멀티 컬러를 체크를 하시면 그룹이 유지되면서 컬러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꽃을 좀 더 세워서 꽃을 만들었고요. 이번에는 간단하게 꽃잎을 만들어 볼게요. 마저 만드는 김에. 그래서 지금 얘는 네, 꽃 심인데 그냥 대충 만들었고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기 보셨으면은 여기 보면 또 미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미러라는 기능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 미러는 말 그대로 하나를 좌우 복사, 좌우 대칭을 만드는 건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이것도 제가 얼라인을 불러서 이미 가운데에 맞춰졌네요. 얘를 하나를 그룹을 만들고 일단은 꽃잎이니까 색상은 도형을 합친 다음에 꽃잎처럼 그냥 모양을 조금만 다듬은 겁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꽃잎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에 한쪽에 또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컨트롤 C, 아까 배운 우리 컨트롤 D 제자리에 하나 복사가 됐죠. 그 다음에 얼라인, 어드저스트 들어가서 미러. 그러면은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 미러 시킬 거냐고 이렇게 화살표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은 복사가 됐죠? 그러면은 네, 꼬꼬마 동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꽃잎을 제가 좀 위로 올렸어요. 꽃잎을 이렇게 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지금 이 꽃을 만들 때는 원형으로 같은 각도를 돌렸잖아요. 반면에 이 컨트롤 D를 이용하면 등간격으로 일정하게 같은 모양을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울타리를 만들 거예요, 예시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의 울타리가 얘를 컨트롤 D를 누른 상태, 컨트롤 D를 한번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 하얀 막대기가 한 제자리에 하나가 복사가 됐어요. 그러면은 제가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얘를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지금 15mm가 옆으로 움직였네요. 그래서 얘를 또 다시 컨트롤 D를 누르게 되면 앞에가 복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컨트롤 D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전에 했던 행동을 얘가 기억해서 등간격으로 같은 도형을 여러 개 복사할 수 이게 컨트롤 D와 얼라인 그리고 미러를 활용한 방법들을 간단하게 꼬꼬마 동산을 만들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저 혼자 놀고 있는 거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정렬이라는 게 지금 이 팅커캐드에서 필레나 챔버는 이따가 할게요. 이 팅커캐드에서 정렬을 일단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얼라인이라는 기능밖에 제공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모양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빨간색 도형에 이제 이 노란색 블럭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 이 딱 정 가운데에 놓고 싶다고 했을 때 이 얼라인을 눌러서 가운데 정렬이나 이렇게 하면 가운데 정렬이 되죠. 또는 위쪽 또는 아래쪽으로 도형을 정렬을 할 수 있는 이 팅커캐드 얼라인에서 제공하는 거는 요거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요거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 등간격으로 하고 싶으시면은 얘를 제가 아까 컨트롤 D를 활용하는 거를 알려드렸는데 이미 같은 거를 이렇게 여러 개 다른 블록을 여러 개 하신 상태에서 등간격으로 나란히 같은 경우에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같은 모양을 복사 붙이기를 해서 등 간격을 나란히 하게는 할 수 있지만 이런 다른 모양일 때 이 노란과 빨강의 길이와 지금 요 초록의 요 길이를 일정하게 하고 싶으시면 네, 머리를 써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일단 한쪽으로는 정렬이 됐네요. 그러면은 저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만약 해야 된다면 R을 눌러서 지금 이 모서리에 이제 자를 이용하는 거죠. 자를 한 도형의 기준으로 잡아서 여기 있는 도형을 눌러가면서 도형에 있는 이 위치들을 숫자를 치수로 입력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워크 플랜의 최대 사이즈는요. 여기 보시면 에디트 그리드 여기 누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밀리미터로 세팅이 되고 워크 플랜 지금 20mm,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드를 이용해서 워크 플랜 자체를 확장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뭐 얼마나 큰 모델링을 하고 싶은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여기를 이용해서 여기 숫자를 바꿔서 워크 플랜의 치수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치수는 어떤 치수? 자를 이용해서 치수를 재는 거죠. 자기 자신의 실물 사이즈 미니미 만들기. 네, 수업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일단은 자를 항상 켜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R 누르고 지금 바닥을 눌렀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 나오는 숫자들이 기본 단위 밀리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20mm, 그러니까 2cm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치수를 변경할 수 있고요. 그 모양과 모양이 떨어진 거에서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보이시면 지금 숫자가 여기 98 있죠. 98은 제가 자를 처음 눌렀을 때 이 점이 기준점으로 설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98이 떨어져 있다고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20이란 얘기죠. 반면에 그럼 제가 자를 다시 설정을 해볼게요. R을 눌러서 이 지금 도형의 꼭지점으로 자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이시죠? 0,0. 이 여기가 꼭지점이 됐기 때문에 0,0이 된 거고 지금 얘는 85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도형의 지금 크기가 20이게 되니까 여기가 65가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 치수를 50으로 바꾸게 되면 50, 여기 치수도 0이죠. 그러면은 얘는 여기 30, 이 빨간 도형 두 개 사이의 거리는 30mm가 된 거고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하나 더 이 도형을 가져오게 되면은 지금 y축 값으로 9mm가 있는 거를 0으로 놓고 그 다음에 여기가 30이고 얘가 20이니까 똑같이 값을 누르면 100 이걸 하면 여기 가격 길이도 30, 여기 길이도 30 이런 식으로 그 도형들의 사이사이 거리를 자를 이용해서 등 간격으로 만들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이것 자체에서 등 간격으로 나란히 하는 기능은 아까 컨트롤 D를 활용하는 거 말고는 여기 팅커캐드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질문에 답변이 됐는지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서리, 챔버와 필렛이라는 단어는 솔직히 모델링을 해본 사람만 아는 단어들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모르는 단어들이죠. 잘 쓰는 용어가 아니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네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 2, 3D나 아니면 유료 모델링 프로그램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번 클릭으로 챔버 모서리를 깎거나 아니면 둥글리게 하는 필렛 같은 게 기본적으로 기능으로 제공이 됩니다. 하지만 이 팅커캐드에서는 필렛이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지 않지만 하지만 또 머리를 써서 필렛을 조금 복잡하게나마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빨간 도형에 제가 원통형의 홀 도형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도형을 두 개를 그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모서리가 깎인 빨간색 도형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이 도형 자체가 홀 도형이 되는 겁니다. 이 도형 자체가 홀 도형이 되고 내가 깎고 싶은 모서리에 가져가서 하는 방법이 이 팅커캐드에서 모서리를 둥글게 깎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좀 손이 많이 가기는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기본 도형이 아니라 기본 도형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도형을 만들고 그 도형이 홀 도형으로 변신함으로써 어쨌든 내가 원하는 기능을 얻는 거잖아요. 그 모델링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모델링 자체를 배워본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죠. 한 번에 클릭으로 챔버와 필렛이 되는데 이걸 이렇게 굳이 수고스럽게 해야 되니까. 하지만 이 팅커캐드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이렇게라서 해서라도 논리적으로 어쨌든 도형을 깎고 더하고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네, 네 군데를 동일하게 깎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얘도 동일하게 네 군데를 동일하게 깎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 일단은 아까처럼 자를 이용해서 딱 그 치수를 정확하게 치수를 입력해서 위치를 지정하는 게 가장 동일하게 깎을 수 있는 방법일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챔버를 지금 제가 열심히 복사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 복사해서 미러로 방향을 바꾸고요. 지금 이것도 챔버도 똑같이 컨트롤 D를 하면 제자리에서 복사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움직일 때도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하면은 일단 이 도형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서 오니까 하고 미러로 도형의 모양을 바꿔서 이런 식으로 수고스럽게 아마 동일하게 깎으려면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정렬 단축키요? 정렬 단축키는 제가
정렬을 단축키로 한 거는 일단은 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외국 사이트를 한번 뒤져볼게요. 정렬 단축키가 나중에 찾게 되면은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모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또 이거를 어쨌든 이 모서리 따기를 지금 복사를 했고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필렛 기능이 있으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러 알고 안 넣어주는 건가 라는 마음도 그런 생각도 들어요. 팅커캐드 쓰지 말고 필렛 쓰고 싶으면 1, 2, 3D 쓰라고 약간 그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유료화를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미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유료화 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1, 2, 3D도 무료로 공개를 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거기에는 필렛과 챔버가 지금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1, 2, 3D가 있으니까 아마 이 팅커캐드에 앉는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제가 또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꽃동산과 필렛을 하나 복사를 해놨는데 이 디자인 누르시면은 여기 프로퍼티즈에 들어가시면은 얘네가 자동 저장을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름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여기를 물론 한글 이름으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검색이 잘 안 되는 할 때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 저는 영어로 ABC, ABC, ABC 3개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이브 체인지 하면은 ABC, ABC, ABC로 파일 이름이 바뀌는데 여기서 또 아까 따르면 이 디자인 누르고 이 프로퍼티즈 보면은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퍼블릭 액세스 세팅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거를 지금 저는 프라이빗으로 해놨지만 만약에 퍼블릭을 누르게 되면은 이게 공개가 됩니다. 공개가 된다는 거는 검색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퍼블릭으로 해서 세이브를 체인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공개가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말고요. 팅커캐드 말고 팅커캐드 메인으로 나가셔서요. 지금 보면은 여기 위에 상단에 보면은 검색할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거면 여기다가 ABC, ABC, ABC를 쳐보세요.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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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ABC 3번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만든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지금 하고 계시다면. 네, 로딩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도 아마 팅커디스 보이실 거예요. 여기 화면은 안 나와도 안 하셔도 돼요. 여기 팅커디스 누르시면요. 아마 제가 아까 만든 그 꽃동산과 필렛한 거가 그대로 뜨실 거예요. 지금 방송 듣는 여러분들의 화면에. 이게 저는 진짜 좋은 기능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모델링을 하다 보면은 이건 굳이 내가 안 만들어도 누군가는 만들었을 것 같은 모델링들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 꽃도 굳이 제가 모델링을 하지 않아도 네, 남들이 많이 만들어 놨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검색창은 주 영어만 작동을 해요. 이게 미국 사이트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쉽게 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쭉 나오고요. 그 밑에 이 팅커캐드로 만든 자동차들을 자기가 막 자랑을 해놨어요. 나 이런 거 만들었지롱 하고. 그래서 더 좋은 거는 이게 너네 필요하면 이거 모델링 갖다 써? 라고 이런 식인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누르고 검색한 걸 누른 다음에
Copy and Thinker라는 파란색 버튼이 있을 거예요. 이 Copy and Thinker를 누르게 되면은 이 사람이 공유한 모델링을 제가 수정할 수 있게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떤 사람이 만든 띵커캐드로 만든 멋진 자동차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네 문짝도 다 떨어지고 안에 나름 엔진 모양도 있네요. 이렇게 네, 엔진을 드러내고 차를 새로 설계하겠습니다. 뭐 이러면 이렇게 다른 사람이 공유해 놓은 파일을 자기의 팅커캐드를 가져와서 더 모델링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 이와 같은 거는 처음부터 학생들이나 초급의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기능은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면 이거를 알려주면 네, 열심히 검색을 하지 자기가 모델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 자기가 모델링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이제 시간 단축, 내가 모델링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어떤 필요한 아이템들을 위한 시간 단축을 할 때 사용하면 좋거든요. 모델링이 조금 배운 다음에 관심이 생기고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에 이 기능을 알려주면 이제 응용하기가 좀 더 수월해지죠. 그래서 팅커캐드의 장점이 인터넷을 활용하게 되면서 다양한 전 세계의 유저들의 작품들을 서로 공개하고 쉐어링할 수 있는 게 또 팅커캐드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